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8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베냐민 지파 족보인데 언뜻 보면 이름만 쭉 나와 있어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냥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요. 네, 근데 여기에도 한 지파의 역사랄까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특히 이스라엘 첫 왕인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아, 그렇죠. 사울왕. 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베냐민 지파의 주요 가문들, 또 지도자들, 그리고 결국 사울 왕가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한번 같이 그 이름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처음 1절부터 보면 베냐민 아들들 이름부터 시작하네요. 벨라, 아스벨, 아하라. 네, 직계 자손들이죠. 그리고 벨라의 아들들, 에훗의 아들들 이름도 나오는데 이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였다가 마나앗으로 사로잡혀갔다는 기록이 있네요. 6절에요. 아,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는 증거죠. 그렇군요. 단중 목록이 아니네요. 네,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삶의 변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단편들이죠. 다른 예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8절에 사하라임이라는 인물은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 모압 땅에서요. 네, 그리고 엘바알의 아들들은 오노와 롯 같은 성읍들을 건설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2절이죠. 직접 도시를 세우기도 했군요. 그렇죠. 또 13절에 보면 부리아와 세란했다고 나와요. 군사적인 활동까지 보여주는 거죠. 아하, 정말 이름만 있는 게 아니네요. 이주하고 건설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또 정착하고 주변 민족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좀 생생하게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14절부터 28절까지는 또 여러 후손들 이름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유독 눈에 띄는 표현이 가문의 우두머리이거든요. 아, 맞아요. 반복적으로 나오죠. 네. 근데 이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28절에.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문의 우두머리라는 건 그 가문을 대표하는 뭐랄까 리더격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동체의 질서 유지나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건 네. 베냐민 지파가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하. 예루살렘 정착이 곧 그 지파의 위상과 관련이 있었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당시의 어떤 사회 구조나 리더십 체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29절부터는 이야기가 기브온 고주민들하고 사울왕 가계로 좀 더 집중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부터 시작해서 넬, 기스, 그리고 마침내 사울 왕 이름이 등장하네요. 네, 사울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 멜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까지요. 아, 에스바알은 사무엘서의 이스보셋으로 넣어죠. 네, 맞습니다.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특히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 즉 무비보셋이죠. 네, 무비보셋. 그 후손 미가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34절 이하예요. 이건 비록 왕위는 다윗 가문으로 넘어갔지만 사울 가문의 명백 자체는 계속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죠. 왕가는 아니어도 가문은 유지되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단순히 혈통만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특징까지 담았다는 거예요. 특징이요? 어떤 특징이죠? 예를 들어 40절에 보면 사울의 좀 먼 친척벌 되는 에색이라는 사람의 아들 울람,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들이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였다고 묘사돼요. 그리고 그 수가 150명이나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와, 용감하고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150명이나. 네, 이게 그냥 칭찬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특히 왕가와 연결된 가문이 군사적인 능력으로도 명성이 높았다는 걸 좀 강조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혈통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어떤 특성이나 평판까지 기록에 남기려고 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이네요. 그냥 이름 목록인 줄로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역할, 거주지 이동, 사회적 지위, 능력, 명성까지 정말 입체적인 기록이네요. 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역대상 8장을 쭉 훑어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단순한 이름 나열 이상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공동체의 역사, 또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울 왕가의 뿌리도 확인하고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흔적도 엿볼 수 있었죠. 네. 이 상세한 족보 기록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아주 중요한 근거였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때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 가문의 계보, 특히 왕가의 계보를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네, 이 기록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